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8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한국이 국내 문제, 특히 이 비상계엄령 사태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중동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한 8일 전부터 북쪽에서 갑자기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이미 끝났다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방 제2의 알레포를 점령을 하더니 남쪽으로 그냥 전광석화같이 쳐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마스커스로 들어와서 아사드 정권을 뒤집어 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드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수상은 달아나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냐 하면은 우선 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다마스쿠스입니다. 사람이 사는 걸 기준으로 해서 8,000년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인접한 나라 중에서 가장 문화적 전통과 그리고 정치적 권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좀 점잖은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아랍의 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전이 시리아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 국가에서 일어난 내전 중에서도 가장 참혹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 시리아 내전으로 죽은 사람이 아마 100만 명에 육박할 겁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난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거의 진압이 됐어요. 왜 진압이 됐느냐.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 정권을 도왔습니다. 러시아는 공군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란은 헤즈볼라를 시켜서 시리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반군들을 북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거의 아사드가 반군 진압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반군이 대공세를 펴더니 전광석화와 같이 다마스커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작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7일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당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심하고 이란 세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쳐가지고 빌미를 제공한 거죠. 하마스는 그리고 헤즈볼라는 다 이거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마스를 지금 작살내고 있고, 헤즈볼라도 이번에 이스라엘의 다방면적인 공격으로 해가지고 휘청되고 거의 괴멸 상태로 들어가고, 그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암살되고,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란의 꼭두각시인데 두 무장 세력이 아주 결정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의 방공시설을 아주 숙제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뭐 미사일을 쏘든지 아니면은 폭격기를 보내도 이란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핵시설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도울 힘이 없고, 시리아를 돕던 헤즈볼라는 무력화되어 버리고, 하는 틈을 노려가지고 북쪽에 있던 반군이 알레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알레포에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 정부군이 인력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주요 도시의 거점을 공격을 하니까 거의 정부군이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다마스커스도 별 전투 없이 그냥 접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아사드 정권은 뿌리가 깊어요. 그 아버지도 아사드인데 이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만 이 사람은 1970년 무렵에 집권을 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독재를 하고 그 아들이 지금 아사드 대통령입니다. 원래 안과 의사였어요. 2011년 아랍의 봄은 튜니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튜니시아 정권이 무너지고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카다피 리비아로 불어가지고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그게 시리아로 와가지고 내전 상태로 가렸습니다. 시리아는 그 종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말고 별도로 알라위라고 이 시아파에 속합니다. 알라위파는 한 15% 정도 되는데 권력을 잡는 사람이 다 알라위파예요. 그래서 수니파가 알라위파는 시아파의 일종인데 다수는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반군이 다마스커스까지 들어와서 장악하면은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특히 다마스커스를 점령한 데 대해서 쾌재를 부르는 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속으로 아마 이란 세력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아마 자축하고 있을 겁니다. 이란 얻어맞았죠. 헤즈볼라 휘청했죠. 하마스는 거의 멸종 상태죠, 지금. 그리고 시리아마저 이렇게 됐죠. 남은 게 예멘에 있는 후티족인데, 후티는 뭐 별 펀치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기본 대결 구도는 이란과 이스라엘인데, 이란이 결정타를 맞으니까 그 틈을 타고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커스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평화라는 면에서는 꽤 괜찮은 결과입니다. 다만 이 반군에 IS 세력이 끼어 있습니다. 반군이 여러 잡다한 이 세력의 연합체인데 그 IS 원리주의자들이 앞으로 테러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또 걱정은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만은 시리아를 여행한 한국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우리 지금 대사관도 없습니다. 소련과 가까워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 못했는데 그 틈이 있었어요. 틈새에 제가 시리아를 한 열흘 동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7년이었어요. 그때 아사드 정권은 개방 정책을 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한국 관광객들이 꽤 갔습니다. 그리고 알레포에 가니까 그 큰 시장에다가 한글로 장모님에게 선물합시다 하는 글을 써놓고 한글로 써놓고 한국 관광객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리아를 여행하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시리아의 이 고대의 찬란한 문명은 로마에 못지 않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그 고대로부터 최근까지의 이 문화유적의 규모나 그리고 그 섬세함이나 예술성이나 굉장합니다. 근데 그게 많이 부서졌죠. 이번 내전을 통해서. 시리아에 봄이 와야 되는데 지금 다마스커스를 반군이 장악했다고 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이때부터는 반군끼리 또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서 득본 게 뭐가 있느냐. 첫째, 민주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의 봄을 보면은 그때만 해도 2011년입니다만은 이 서양권에서는 야 이제 중동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반겼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튜니시아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고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지만은 잠시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군대가 나와가지고 삭슬이 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리비아에는 독재자 카다피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부족 국가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완전히 내전 상태로 숙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이슬람이 지배하는 중동에서는 서구에서 바라는 그런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교훈을 본다면은 반군의 다마스커스 점령이 시리아를 안정시킬 거냐, 아니면 시리아가 또다시 과거의 내전장으로, 국제적 내전장이죠. 국제 세력이 많이 개입합니다. 이란도 개입하고 터키도 개입하고 그 옆에 있는 이라크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인구가 한 1,700만 되는 나라입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참 점잖고 아주 교양 있어 보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하고는 뭐 적대 관계는 아니지만은 지금 국교도 없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 못한 곳인데, 그래도 2007년에 제가 여행을 한번 해놓으니까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괜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리아가 안정되면은 그 관광 자원만 해도 굉장합니다. 시리아에서 만난 가이드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로마에 가보니까 시리아보다도 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